엄마, 이제 진짜 이혼하세요. 더는 못 보겠어요. 25살이 된 딸아이가 흐느끼며 말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53살입니다. 20살에 결혼해서 33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기보다는 버텼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19살에 만난 남편은 당시 동네에서 제법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정수가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20살에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그 집안 풍비박산 났다는데 왜 그런 집에 시집 가려고 하니? 사람이 좀 건들건들해 보여. 다시 생각해봐라. 하지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초라했습니다. 예식장도 못 빌리고 동네 교회에서 간단히 치렀습니다. 신혼집이라고는 남편 부모님 집 옆방이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이듬해에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공주님이 태어났네. 남편도 처음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이 기저귀 값도 못 벌어오는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여보, 일 좀 제대로 구해봐요. 알았어, 알았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막노동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시급이 적다고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왔습니다. 사장이 나를 무시해. 동료들이 시비를 걸어. 늘 남 탓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동네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엄마 아파? 3살 배기 수진이가 제 부은 손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안 아파. 미식일로 손가락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바늘에 찔리고 가위에 베이고, 하지만 딸아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돈을 벌어온다고 더 게을러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 있었어요? 면접 보러 다녔어. 다 떨어졌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낮에 PC방에 있었다는 걸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술 좀 그만 마셔요. 돈도 없으면서. 내가 내 돈으로 마시는데 뭐가 문제야? 제 월급날이면 남편은 통장을 뒤졌습니다. 생활비 줘. 며칠 전에 30만 원 줬잖아요. 그거론 부족해. 더 줘. 거절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내 탓이야. 돈도 제대로 못 버는 것이. 자기가 못 버는 건 생각 안 하고 저만 탓했습니다. 첫 폭력은 수진이가 5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없어요. 수진이 유치원비 내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뺨을 맞았습니다. 뭐? 없어? 따귀를 맞고 쓰러진 저를 발로 찼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폭력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습니다. 밥이 왜 이래? 빨래를 왜 이렇게 해놨어? 사소한 트집을 잡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얼굴은 안 때렸습니다. 티나니까요. 늘 몸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넘어졌어요. 병원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빠 없는 아이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공장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정숙 씨, 얼굴이 왜 그래? 어제 넘어졌어요. 동료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산과 김철수 과장님은 특히 걱정해 주셨습니다. 정숙 씨,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괜찮아요, 과장님. 45살의 김 과장님은 3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사셨습니다.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가끔 커피도 사주시고 잔업할 때는 빵도 사다 주셨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 텐데 그분의 위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술에 취하면 과거를 들먹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 너 같은 년 만나서 인생 망했어. 그럴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진이만 크면, 수진이만 어른이 되면.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수진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친구야, 친구. 젊은 여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오빠, 여기가 오빠 집이야? 여자가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저를 밀쳤습니다. 조용히 해. 수진이 깰라. 그리고는 그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돌아온 남편에게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닥쳐.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끌었습니다. 아파. 나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배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해. 수진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13살 수진이가 아빠를 밀쳤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 인연이. 남편이 수진이를 때리려 하자 제가 막아섰습니다. 애는 건들지 마. 그날 이후로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남편이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오늘도 안 나갔어? 일 안 해? 시끄러. 잔소리 좀 그만해. 수진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 돈. 맨날 돈 타령이야. 쿵, 탁, 아, 맞을 짓을 하니까 맞지. 이런 대화와 폭력 소리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몸에 멍이 들 때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끊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하실래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진단서만 부탁드려요.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도 모았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모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다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더 버텼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독립을 할 때까지. 엄마, 이제 그만 참아요. 25이 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돈도 벌고 혼자 살 수 있어요. 엄마가 아빠랑 사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낼 때가 됐구나. 저도 결심했습니다. 30년을 참았으니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으시네요. 변호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폭력, 불륜, 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남편은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혼이라니, 내가 감히. 이제 끝이에요. 뭐, 2년이. 남편이 손을 들려는 순간 제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 녹화되고 있어요. 폭력 쓰면 더 불리해질 거예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렸습니다. 너,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증거도 많아요. 처음으로 남편이 작아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에 들어서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서는 날이었습니다. 원고 측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변호사님이 일어서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30년간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증거물 1번부터 50번까지 폭력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만해요. 맞을 짓을 하니까 맞지. 판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물 51번부터 80번 상해 진단서와 사진입니다. 시퍼렇게 멍든 제 몸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갈비뼈 골절, 전치 3주의 진단서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모텔 영수증과 신용카드 내역이 제시되었습니다. 피고는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100곳이 넘는 직장을 전전했고 대부분 한 달을 못 버텼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도 남편을 무시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가정주부의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30년간 한 공장에서 성실히 일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를 훌륭히 키웠습니다. 수진이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술만 드시면 엄마를 때렸어요. 저도 때리려고 했어요. 엄마는 늘 멍투성이였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매일 울었어요.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폭력은 인정하지만 심하지 않았습니다. 불륜이 아니라 그냥 친구입니다. 저도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모든 변명은 무력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30년이에요, 30년. 그동안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잖아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재산 다 줄게. 재산이라고 해봐야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번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남편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정수가 그래도 30년을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참아야지. 왜요?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때리고 욕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데도 참으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 번째 재판에서 김철수 과장님이 증인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정숙 씨를 15년간 지켜봤습니다. 늘 멍투성이로 출근했어요.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일하러 왔어요. 그래도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의 증언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고통을 알아주고 있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늘 밝게 일했어요. 동료들에게도 친절했고 일도 성실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불륜이 인정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0년의 굴레가 끝났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합니다.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햇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엄마, 축하해.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엄마 인생 살아. 고마워, 수진아.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수진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쎄, 아직 모르겠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때리지 않는 집, 아무도 욕하지 않는 집, 평화로운 제 집이었습니다. 공장은 계속 다녔습니다. 정숙 씨, 이혼했다며?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했어요. 잘했어. 진작했어야지. 다들 축하해줬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제 정숙 씨 인생 시작이야. 김철수 과장님도 기뻐해 주셨습니다. 정숙 씨 정말 잘했어요. 재판 때 증언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당연한 걸 한 거죠. 과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53살에 무슨 설렘인가 싶었지만 과장님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혼 후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 시간 있어요? 네, 왜요?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좋아요. 작은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정숙 씨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네.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유부녀니까 마음만 담아뒀죠. 과장님, 이제 혼자가 되셨으니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55의 남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좋아요. 고백하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53의 연애라니. 하지만 가슴은 20살처럼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과장님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이거 선물이에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이런 걸 왜? 예뻐서 정숙 씨 생각났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못 받아본 선물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요. 아니에요. 기뻐서 그래요.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정숙 씨랑 있으면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둘 다 늙은이죠. 늙어도 좋아요. 정숙 씨랑 같이라면. 과장님의 말에 심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게 연애구나. 53살에 처음 알았습니다. 과장님과 연애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 생겼다며? 수진이가 놀리듯 물었습니다. 무슨 남자친구야. 그냥 좋은 사람이야. 엄마 얼굴 좀 봐. 완전 사춘기 소녀야.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하니까 나도 좋아. 과장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잘해봐. 딸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과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숙 씨, 같이 여행 가요.
여행이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정숙 씨와 생전 처음 가보는 제주도였습니다. 전 남편과는 신혼여행도 못 갔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새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샀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샀어요? 여행 가려고요. 우와, 정숙 씨 젊어지네요.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제주도는 천국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정숙 씨, 바다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정숙 씨가 더 예뻐요. 과장님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봤습니다. 정숙 씨, 소원 빌어요. 뭘 빌어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손을 꼭 잡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흑돼지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정숙 씨가 맛있게 먹으니 저도 기뻐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과장님이 좋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바다를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정숙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놀랐습니다. 저, 나이도 많은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니까요. 과장님의 진심 어린 눈빛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과장님 사랑해요. 그럼 결혼하는 거죠? 네. 53, 55의 늦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확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양가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분이 김철수 과장님이세요. 수진이에게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 덕분에 좋은 분 만났습니다. 과장님,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수진이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과장님 쪽은 자녀가 없어서 더 간단했습니다. 형님, 좋은 분 만나셨네요. 과장님의 동생이 축하해줬습니다. 형님도 이제 외롭지 않겠어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식장도 아니고 작은 레스토랑에서 하객은 가족과 친한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결혼식보다 100배는 행복했습니다. 신부 입장,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과장님도 새 양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예뻐요. 과장님도 멋있어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랑해요. 짧지만 진실한 서약이었습니다. 과장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네, 우리 집.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행복했습니다.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2개 쌌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불고기예요. 와, 정숙 씨 요리 최고. 철수 씨는 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철수 씨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좋아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갔습니다. 정숙 씨,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철수 씨랑 같이라 힘이 나요. 산 정상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야. 철수 씨가 싸운 거잖아요. 정숙 씨랑 먹어서 맛있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공장 사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2분 정말 잘 어울려요. 부러워요. 젊은 직원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혼자 살면서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정숙 씨, 뭐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혹시 후회해요? 뭐요? 저랑 결혼한 거.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철수 씨를 꼭 안았습니다. 철수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저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정숙 씨, 결혼 기념일인데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철수 씨랑 있으면 돼요. 그래도 특별한 거 하죠. 그럼 온천 가요. 좋아요. 강원도 온천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렸습니다. 정숙 씨,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지금도 충분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가기를. 더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도 결혼했습니다. 엄마, 아빠, 축복해 주세요. 사위가 된 청년이 인사했습니다. 아빠라니 기분이 이상하네. 철수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빠예요. 수진이가 철수 씨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철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늦게 얻은 딸이 기쁜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56, 58이 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숙 씨,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요? 세계 여행 가고 싶어요. 좋아요, 가죠. 진짜요? 당연하죠. 정숙 씨가 원하면 다 해줄게요. 이런 남자를 왜 이제야 만났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가끔 공장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선배님, 이혼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진작할 걸 그랬어. 용기가 대단하세요. 용기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어. 정말 그랬습니다. 더 살았다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죽지 않았어도 마음은 죽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살아있습니다. 진짜로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을 먹고 함께 출근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여보도 파이팅! 공장에서 일하며 서로를 응원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나눠 먹습니다. 여보 반찬 최고야. 과장님 반찬도 맛있어요. 퇴근 후에는 손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여보가 좋아하는 거. 평범한 대화지만 행복합니다.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싶습니다. TV를 보다가 가정폭력 뉴스가 나오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 여자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용기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살려면 벗어나야 해요. 철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정숙 씨,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뭐려? 덕분에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습니다.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매일 느낍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 놀랍니다. 그때 제 얼굴은 죽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얼굴이 살아 있습니다. 눈이 반짝입니다. 여보, 나 늙었지? 아니에요. 더 예뻐졌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행복해서 더 예뻐요. 철수 씨 말이 맞습니다. 행복해서 예뻐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환갑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니까요. 여보, 우리 파티나 할까? 작게 하죠. 가족끼리만. 좋아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파티를 계획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저는 53에 시작했으니 조금 일찍 시작한 거죠. 남은 인생도 행복할 겁니다. 철수 씨와 함께라면. 오늘도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행복했다. 남편과 장을 보고 같이 요리를 했다. 저녁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했다. 내일은 등산을 가기로 했다.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53년 인생, 이제야 진짜 봄이 왔다. 일기를 덮고 철수 씨를 봅니다. 소파에서 졸고 있는 철수 씨가 사랑스럽습니다. 여보, 침대로 가요. 응? 아, 졸았네. 피곤하면 먼저 자요. 같이 자요. 손잡고 침실로 갑니다. 잘 자요, 여보. 잘 자요. 불을 끄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될 겁니다. 분명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